안녕하십니까, 디오 임플란트 전유식입니다. 오늘은 트리오스4 사용 방법 및 각 케이스별 주문서 작성 방법 및 스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뒤쪽에 보이시는 트리오스4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리오스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작업 순서에 대해서는 꼭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문서 작성, 두 번째로는 스캔, 세 번째로는 분석, 네 번째로는 전송, 이런 식으로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를 통한 주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새 환자를 클릭하시게 되면 환자 추가란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환자 아이디부터 메모까지 이렇게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은 환자 아이디와 성 이렇게 2가지만 숙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병원에서는 차트 번호를 많이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장비는 외국에서 온 제품이다 보니까 이름과 성이 나뉘어서 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란에다가 환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를 해주시게 되면 뒤쪽에 기공소나 혹은 기공실에 데이터를 전송하시면 성에 기입한 정보들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실 때에는 치과 이름과 환자 성함 이렇게 총 2가지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이 다 끝나신 상태에서 환자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디오 치과 홍길동 환자에 대한 차트가 첫 번째로 형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새 케이스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공소 선택하는 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케이스를 통한 주문서 작성 방법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도 환자와 동일하게 위쪽에 새 케이스를 누르시게 되면 환자 선택란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환자 선택란에는 기존에 환자분께서 내원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검색을 통해서 환자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새로 내원하신 환자라고 하시면 사람 플러스 5양을 선택하셔서 아까와 동일하게 차트 번호와 성란에 치과 이름과 환자 성함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게 되면 아까와 동일하게 기공소 혹은 기공실 선택하는 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력을 통한 주문서 작성 방법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빈 공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달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 공란을 클릭하시게 되면 플러스 신규라는 기능이 뜨는데 해당 건을 클릭하시게 되면 아까 케이스와 동일하게 환자 선택란과 혹은 새로 내원하신 환자분이라면 아까와 동일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문서 작성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정보 기재가 완료가 되었으면 기공소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의적으로 아무 기공소나 선택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공소 선택이 완료되시면 보시는 것처럼 주문서 작성 단계로 넘어오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선택한 기공소를 보실 수가 있고 위쪽에 보시면 싱글 유닛부터 임플란트 시술 계획까지 각 적응증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문서 작성하는 방법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환자분이 어떠한 보철을 하실 건지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싱글 유닛에서 먼저 프랩 및 크라운으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모델에는 46번이 프랩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46번의 싱글 크라운 주문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싱글 유닛에서 프랩 및 크라운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치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료의 경우에도
이맥스, 골드, PFM, PMMA, 지르코니아 등이 있으므로 각 환자에 맞는 재료를 선택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쉐이드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하셨으면 밑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해당 환자에 대해서 46번의 싱글 크라운 주문이 완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환자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앞에서 기입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배송 날짜, 해당 보철을 언제까지 몇 시에 받을 건지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추가 사항으로 환자분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케이스 및 첨부 파일에 특이사항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셨으면 저희 상부에 보이시는 두 번째 워크플로우인 스캔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캔 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 상부에 보시게 되면 하악 단계, 상악 단계, 교합 단계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스캔하시는 순서는 원하시는 악공을 먼저 촬영하신 다음에 교합만 제일 마지막에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캐너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캐너 사용 방법은 상부 쪽에 보시면 검은색 버튼 하나가 있는데 버튼을 가볍게 한 번만 눌러주시면 지금처럼 스캔이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멈추실 때에도 동일하게 스캐너 버튼을 가볍게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캐너 버튼을 꾹 누르시는 경우에는 지금 화면과 같이 리모컨 형식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에는 꼭 버튼을 가볍게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캔에 앞서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캔을 하시기 전에는 체어라이트는 항상 끄신 상태에서 촬영을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타액 혹은 블리딩이 없는 상태에서, 즉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스캔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캔을 하실 때에는 환자의 구강 내의 교합지를 이용하여 먼저 바이트를 체득하신 다음에 스캔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이유는 저희가 뒤쪽 단계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악 먼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는 순서는 최후방 구치부 교합면부터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후방 구치부 교합면부터 교합면을 따라서 촬영하신 다음에 설측으로 넘어와서 설측면 데이터를 입혀주시고, 마지막으로 교합면 타고 협측까지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캔이 완료가 되셨으면 전반적으로 확인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캔이 안 찍힌 부분이거나 덜 찍힌 부분에는 보시는 것처럼 녹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스캔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캔을 추가적으로 촬영을 해주신 다음에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무지개색 구체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델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상태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로는 마진, 정상적으로 깔끔하게 잘 나왔는지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로 중요한 데이터는 저희 각 인접치의 컨택이 정상적으로 잘 나왔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캔 범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치과에서 임프레션 뜨시는 거와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46번 하나만 작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에는 편측만 임프레션 뜨는 것처럼 동일하게 스캔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캔이 마무리가 되셨으면 트리오스 상에는 이제 좌표를 인식을 해주셔야 되는데, 밑에 보시면 46번이라는 치아 표시 기능이 활성화가 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치아 표시라는 거는 저희는 육안적으로 확인을 하였을 때 어떤 치아가 프랩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트리오스는 컴퓨터다 보니까 좌표로 그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좌표를 찍어서 해당 치아가 46번, 즉 작업할 치아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다 되셨으면 저희 상부에 보시게 되면 녹색 체크 표시가 완료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녹색 체크 표시는 각 단계에서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들이 다 기입이 되었다라는 뜻이므로 해당 녹색 표시가 없을 때 스캔 데이터는 전송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꼭 숙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악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악 촬영하실 때에는 이제 트리오스 자체가 펜 타입이므로 돌려서 촬영을 하셔도 상관이 없으시고, 반대로 스캐너 팁을 뺀 상태에서 미러가 위로 향하게끔 세팅을 하셔서 촬영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상태로 촬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악도 동일하게 교환면부터 시작해서 설측면 데이터 입혀주시고, 마지막으로 버컬 데이터까지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악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들은 교환면과 버컬이 얼마나 깔끔하게 잘 찍혔는지, 이 두 가지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셨을 때 링갈 쪽 같은 데이터, 링갈 쪽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이 있어도 작업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으므로 작업 측보다는 조금 신경을 덜 쓴 상태로 촬영을 하셔도 작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촬영이 다 마무리되셨으면 마지막으로 교합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합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누운 상태가 아닌 앉은 상태에서 가장 편안히 무셨을 때를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촬영하실 때에는 환자분이 가장 편하게 문 상태에서 최후방 부치부 교환면부터 촬영을 해주시면 되고, 촬영하실 때에는 상하 치아가 5대5 비율로 최소 4쌍 정도 촬영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정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캔이 완료가 되셨으면 다음 단계인 분석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합 스캔까지 마무리가 되셨으면 왼쪽에 보이시는 간격이라는 것을 통해서 환자분의 교합 상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합을 누르시게 되면 밑에 보이시는 보기 전환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교합기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색상 지도 같은 경우에는 치아의 긴밀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지금 녹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mm 정도 공간이 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0.03mm 정도 공간이 떠 있다. 그만큼 치아와 치아 사이가 긴밀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측에 보시면 컨택 올리라고 있습니다. 이 컨택 올리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늘색 점들이 보이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늘색 점 같은 경우에는 실제 디지털상의 교합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데이터와 저희가 앞전에 스캔하시기 전에 찍은 실제 구강 내에 찍힌 교합점을 비교하여 어느 정도 일치시켜 주신 다음에 스캔 데이터를 전송을 하시게 되면 최종 보철이 바이트가 높거나 혹은 낮게 나오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이 다 끝나셨으면 다음 단계인 분석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단계로 넘어오시게 되면 맨 위쪽에 사후 처리라는 기능을 통해서 해당 데이터를 압축하여 기공소 혹은 기공실로 데이터를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후 처리 같은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의 용량에 따라서 시간이 상이하므로 통상적으로 시간이 조금 많이 남으시는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퇴근 전에 진행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후 처리가 완료가 되시면 상부의 분석 단계에 체크 표시가 활성화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마지막 단계인 전송 단계로 넘어가셔서 해당 데이터 전송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인 싱글 크라운 주문서 작성 및 스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싱글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은 마무리하고 각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업 측 단계로 오셔서 왼쪽에 다듬기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듬기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되면 위쪽에 모든 패치, 브러쉬, 레이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모든 패치 같은 경우에는 본 데이터와 떨어져 있는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모두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지금처럼 본 데이터와 떨어져 있는 데이터들, 이 두 가지 데이터들이 한 번에 삭제되는 기능이 모든 패치이고, 다음에 패치 같은 경우에는 본 데이터와 떨어져 있는 데이터들 중 내가 선택한 데이터들만 삭제가 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으로 브러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면만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삭제가 되는 기능이고,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이지 않는 뒤쪽까지도 삭제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형태에 맞춰서 선택 후 데이터를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미리수도 선택하셔서 불필요한 데이터들은 최대한 깔끔하게 삭제 후 데이터를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듬기 기능을 사용하시다가 잘못 데이터를 삭제하셨을 때 실행 취소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가 살아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므로, 데이터를 잘못 지우셨을 때에는 실행 취소 혹은 다시 실행을 통해서 데이터를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이 완료가 되셨으면 완료를 누르시게 되면 해당 데이터는 수정된 채로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표면 잠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잠금 같은 경우에는 스캔한 데이터를 더 이상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면적을 잠그는 기능인데, 이런 식으로 미리수를 선택하셔서 변형이 없어야 되는 부분들, 즉 재촬영 시 변형이 일어나면 안 되는 곳들에 대한 표면에 이렇게 색칠을 해주신 다음에 촬영을 해주시게 되면 이 해당 부위는 데이터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확대 축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축소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나 혹은 잇몸 내부를 조금 더 깔끔하게 촬영을 하고 싶으실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서 일반 촬영보다는 확대가 되어서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촬영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우선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듬기를 통해서 내가 찍어야 되는 부위를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해주신 다음에 확대 축소를 활성화 시킨 다음 촬영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대 축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반 촬영보다는 저희 우측 하단에 보시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조금 더 형체가 확대가 되어서 촬영이 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데이터를 입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촬영이 마무리가 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HD 포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포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캡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우선 치아에 스캐너를 가져대신 다음에 지금처럼 스캐너 버튼을 한번 눌러서 실행해 주시고, 촬영하실 때에는 다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 데이터가 촬영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특이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해당 부위가 촬영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실 경우 HD 포토를 통해서 특이사항을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브릿지 주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와 달리 밑에 보이시는 브릿지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프랩에서 양쪽에 인접치 선택을 해주시고 가운데 폰틱 주문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와 동일하게 재료도 동일하게 넣어주시고 쉐이드까지 넣어주셨으면
브릿지 주문서 작성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스캔은 아까와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임플란트 케이스 주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싱글 유닛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위쪽에 보이시는 임플란트 어버트먼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모델에는 현재 26번에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어 있으므로 26번을 선택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크라운과 동일하게 임플란트 연결해서 제조업체 이런 것들을 다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재료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이시는 임플란트 연결이나 임플란트 어버트먼트 재료 해당 사항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기재만 선택만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문서 작성이 완료가 되셨으면 이제 아까와 동일하게 배송 날짜 선택해 주시고 밑에 보이시는 이멀전시 프로파일이라는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해당 기능이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스캔 단계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지금 상부의 스캔 단계를 확인하시게 되면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멀전시 프로파일을 비활성화를 하고 스캔 단계를 확인하시게 되면 총 3단계로 형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스캔 바디를 힐링 어버트로 사용을 하였느냐 아니면 스캔 어댑터로 사용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 디오에서 판매하고 있는 H 스캔 바디를 힐링 어버트 용도로 사용을 하였으면 이멀전스 프로파일을 비활성화 하신 다음에 촬영을 이어나가 주시면 되고, 반대로 스캔 어댑터의 역할로 사용을 하셨으면 이멀전시 프로파일을 활성화를 하신 다음에 스캔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멀전시 프로파일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캔 바디를 H 스캔 바디를 스캔 어댑터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입니다. 환자분이 오셨을 때 기본적으로 힐링 어버트를 구강 내에 체결하신 상태로 오셨을 건데, 촬영하실 때에는 힐링 어버트를 푸신 상태로 잇몸 내부를 촬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대합치 먼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합치도 동일하게 교환면부터 촬영하신 다음에 설측과 협측으로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업 측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환면부터 설측 데이터 촬영, 마지막으로 버컬까지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촬영이 완료되신 다음에 환자분의 잇몸 상태도 정확하게 조금 더 꼼꼼하게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잇몸 촬영이 끝나셨으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컨택과 잇몸 내부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촬영이 마무리가 되셨으면 아까 말씀드린 치아 표시를 통해서 해당 치아의 좌표를 찍어 주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형성되는데, 이 상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위들의 데이터가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위에 스캔 바디를 촬영하신 다음에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스캔 바디가 체결된 상태로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스캔 바디의 좌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의 제품들에서는 상부에 모든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으로는 상부만 조금 깔끔하게 촬영을 해주시고 각 내면 중에 한 면만 잇몸과 붙어 있으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캔이 마무리가 되셨으면 마지막으로 교합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합 스캐너로 이렇게 교합 스캔까지 마무리가 되셨으면 다음 단계인 분석 단계에서 사후 처리를 하신 다음에 완료 후 데이터를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오나비 케이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오나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 케이스들과 조금 다르게 연구소를 무조건 디오나비 사이트로 전송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주문서 작성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쪽에 임플란트 시술 계획을 선택 후 앞공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드 워크플로우에서 시술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문서 작성은 끝이 났습니다. 자, 다음 단계인 스캔 단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오나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크라운과 다르게 전악 스캔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촬영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캔하는 방법은 아까와 동일하게 구치부 교환면부터 시작을 해서 촬영을 이어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리핸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이 없다 보니 스캔 중첩이 많이 일어나므로 스캔 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촬영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측 촬영이 마무리가 되셨으면 다음으로 협측까지 촬영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데이터 형상을 잡아주시고 필요한 불충분한 데이터를 확인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30번대 저희가 가이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치까지 가이드가 덮일 것인데, 일반적으로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잇몸도 덮고 지지를 얻기 때문에 잇몸, 치은하방 2~3mm까지 데이터를 촬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악 촬영이 완료가 되셨으면 다음 대합치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합치도 동일하게 교환면부터 촬영하신 다음에 설측과 협측까지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이트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을 전악을 촬영했기 때문에 바이트도 양쪽으로 체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 바이트 1번과 2번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총 2개의 바이트를 촬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트 촬영이 완료가 되셨으면 작업 측에 보철이 없는 경우라면 환자분은 CT 촬영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반대로 작업 측에 보철이 있을 경우에는
앞 단계로 돌아와서 마커라는 것을 붙여주시고 추가적으로 촬영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마커를 붙이는 이유는 이제 보철이 있는 상태에서 CT를 촬영하시게 되면 수평 산란으로 인해서 CT 데이터와 스캔 데이터 정합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저희가 마커를 이용하는 이유는 환자분의 작업 측에 보철이 있을 경우에는 환자분의 작업 측에 보철이 있을 경우 CT를 찍게 되면 산란으로 인해서 CT 데이터와 스캔 데이터 정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커를 통하여 정합점을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전치와 부치 쪽에 보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최대 3개까지 부착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철 위에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커 붙이시는 위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큰 삼각형을 이루어지게끔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6번과 전치에 보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마커가 부착이 되어 있으면 해당 위치를 저희는 다듬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삭제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촬영이 마무리가 되셨으면 환자분께서는 오픈바이트 상태로 CT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촬영이 마무리가 되셨으면 환자분은 오픈바이트 상태로 CT 촬영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합까지 찍으신 상태에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마커를 붙이는 이유는 마커가 붙은 상태에서는 바이트 촬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가서 해당 데이터를 지우고 촬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디오나비 케이스까지 주문서 작성부터 스캔 방법, 그다음에 마커 부착 방법까지 설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리오스 세팅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세히에서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1번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각 항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사용을 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에서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각 트리오스의 이름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필에서 쉐이드 시스템이나 원하는 시작 페이지를 세팅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샵 커뮤니케이트 계정을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 설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언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언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영어로 바뀌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해당 페이지에서 자세히에서 설정에 들어와서 언어를 직접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어가 바뀌는 이유는 정상적으로 장비가 종료가 되셨을 때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장비가 정상적으로 꺼지지 않았는데 전원을 꺼버리면 콘센트를 뽑았을 때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아 넘버링 시스템을 변경하실 수가 있고, 달력에서 케이스 기간을 분단위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업 및 복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가 용량이 크다 보니까 PC 포맷을 하시거나 데이터 백업을 진행하실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서 데이터를 보존하고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싶으실 때 백업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데이터는 자동으로 백업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나중에 그 데이터를 사용하시려면 복원을 눌러서 해당 파일을 선택하시게 되면 데이터를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진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진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트리오스가 인터넷 연결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로서
인터넷 연결 테스트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연결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는 녹색 체크 표시가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반대로 X 표시가 나타나게 되면 인터넷 연결을, 즉 와이파이를 새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설치된 앱 및 구독에서는 저희가 확인하실 수 있는 것들은 해당 라이센스에 대해서 만료 기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공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공소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스토어에서 저희가 칩과 기공소를 연결하실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3쉐입을 쓰시는 기공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거래하고 싶은 기공소가 있다라고 하시면 인스톨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기공소와 계정이 연결이 되어서 기공소로 스캔 데이터를 전송하실 수가 있고, 반대로 여기에 기공소가 나와 있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공소를 검색하셔서 기공소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밑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된 앱에서는 내가 어떤 기공소와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시고, 밑에 앱 업데이트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업데이트가 미비된 것들을 확인하고 업데이트가 진행될 것들이 있으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리오스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쪽에 스캔 설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저희 네트워크 옵션이라고 해서 제어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고, 밑에 성능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각 PC의 성능을 확인해주는 기능입니다. PC가 느리시거나 아니면 조금 정상적이지 못할 때 PC 성능 평가를 진행하셔서 소프트웨어에 맞는 하드웨어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캔 설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 설정에 보시게 되면 맨 위쪽에 AI 스캔, 우식 진단, 보조 통합 스캔, 이런 식으로 총 두 가지를 가장 먼저 보실 수가 있는데, AI 스캔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불필요한 데이터를 걸러주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옛날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볼이나 혀, 이러한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촬영이 되었다라고 하면 트리오스4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불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제거해주는 AI 스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식 진단 스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스캔 진단 같은 경우에는 교환면에 대해서 치아의 우식 상태를 확인하는 기능으로서 일반적으로 저희 촬영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촬영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동일하게 촬영을 하신 다음에 좌측에 메뉴를 보시게 되면 우식 감지 보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색상 지도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교환면 상태에 치아의 우식 정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므로 해당 스캔 파일을 이제 환자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진료의 방향과 아니면 치료 계획을 잡으시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 같은 경우에는 트리오스4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트리오스3를 쓰고 계시는 유저분들은 해당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없다라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보실 수 있는 거는 구강 카메라 비디오 시간 제한이라는 기능인데, 트리오스는 캡처뿐만이 아니라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 45초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외의 것들은 따로 필요가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캐너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캐너 연결 방법은 우측 상단에 스캐너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유선으로 사용할 것인지 무선으로 사용할 것인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스캐너 일련 번호와 스캐너 이름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캐너 일련 번호 같은 경우에는 스캐너 팁을 제거하시게 되면 상부에 적혀 있는 해당 번호를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캐너 이름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캐너에 배터리를 넣어주신 다음에 스캐너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상적으로 스캐너가 연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스캐너가 곧 준비됩니다 라고 알림창이 뜨시고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시면 지금 우측 상단에 현재 스캐너가 연결이 되었다라는 이제 와이파이 수신 강도와 그 다음에 잔여 배터리 양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스캐너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오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량에 따라서 초점이 틀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스캐너를 보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정하시는 방법은 저희 스캐너 검박스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캘리브레이션 키트라는 게 존재하는데 해당 키트를 통해서 보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스캐너 보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캐너 보정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로 그림과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캐너 캘리브레이션 키트 같은 경우에는 A면과 B면 이렇게 총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그림에서는 A면이 위로 향하게 세팅하신 다음에 스캐너에 이렇게 체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을 누르시게 되면 스캐너 보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정이 A면 보정이 끝나셨으면 B면으로 돌려서 다시 보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정 주기 같은 경우에는 트리오스 3는 일주일 간격으로 보정 알림이 떴다라고 하면 트리오스 4 같은 경우에는 각 팀마다 환자 20회 촬영을 하였을 때 보정 알림이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팁 하나당 환자분 20명을 촬영하였을 때 보정 알림이 뜨시면 팁을 보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정이 완료가 되셨으면 다음 누르시고 해당 키트는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트리오스 4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디오 콜센터 1599-3875 번호로 전화 주셔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트리오스 사용 시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물음표 표시가 있는데 해당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원격 접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클릭하시게 되면 원격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므로 해당 프로그램 실행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트리오스 4 기본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